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어법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구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내신 어법 시험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what 뒤에는 불완전, that 뒤에는 완전 이런 것만 백날 외워봐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법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을 못하니까 대신지 와신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잘 보고 다음 어법 시험부터는 좀 적용을 해보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 푸는데 훨씬 수월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어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문장에 완전한 문장의 개념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완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잘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에 뭐 목적어, 보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동사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다시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되고 이 동사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지 아니면 목적어,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지 아니면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쌤이 간단한 퀴즈를 좀 내볼 테니까 자, 정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구분을 해보래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주어가 나왔고요. 자, make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1번 완전하다. 2번 불완전하다. 몇 번? 자, 3번도 드릴까요? 3번 모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잘 보세요.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자, 이 make라는 동사는요. 어떨 때는 목적어만 필요로 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만 필요로 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뭐 목적어, 목적 보어까지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이 make가 3형식으로 쓰였는지 4형식으로 쓰였는지 또는 5형식으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이게 여러분 해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쌤이 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he changed. 자, 요렇게 딱 끝난 문장이 있고요. 자, he changed the rules. 자, 이렇게 목적어까지 나온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완전하고 얘도 완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그는 변했다, 바뀌었다. 자동사로 딱 끝나야 되죠.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얘는 그는 바꿨다라고 해야죠. 왜?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사, 똑같은 동사라도 뒤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make가 3형식인지 4형식인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I know. 이렇게 나오고요. 자,
who he is. 자, 여기에서 who냐 아니면 I know where he is. 자, 여기에서 이제 who인지 where인지 요거를 한번 골라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쌤이 좀 힌트를 주면요. 자, 이 who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 대명사로서 뒤에가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이 where 같은 경우는 의문 부사로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그런 종속 접속사입니다. 됐죠? 자, 그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1번도 될 수 있고 2번도 될 수 있죠. 왜? 바로 이 is라는 동사 때문이죠. 이 비동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뭐이다. 그거 하나로 해석되나요? 아니죠. 얘는 자 1형식 자동사로 쓸 수도 있고 자 2형식 동사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1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는 뭐라고 해석하죠? 있다라고 해석하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뒤에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굳이 나온다면 어디에 있다. 뭐 장소 부사구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비동사 하나로서 의미 전달이 다 되는 겁니다.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면 나는 이다. 그죠? 내가 뭐인지 보호가 뒤에 나와야 되는 그런 동사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문맥을 보고 이 문장에서 얘가 이다로 쓰였는지 있다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자, 이렇게 이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동사에 필요한 문장 성분 나온다. 요거까지 여러분이 이제 개념이 잡혔죠. 자,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자, 뭐가 들어가냐면 자, 만약에 이 문장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면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즉 명사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치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안 나왔다. 이것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통째로 다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치사가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안 나왔어. 그것도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최종 정리하면요. 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동사가 있어야 되고 동사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전치사가 있다면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까지 나와줘야 된다. 됐죠? 이게 완전한 문장의 정확한 개념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 풀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풀지 말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풀면 어법 문제 정답에 대한 비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